우선 안정 상태에서 체열을 하고 윤숙현 씨가 일상생활에서 받고 있는 비슷한 강도의 스트레스 상황을 준 뒤 다시 체열을 했다. 윤숙현 씨의 혈중 코티졸 수치를 측정한 결과 안정 씨보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코티졸 수치가 크게 증가해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가 스트레스를 전후로 해서 혈중 코티솔 수치를 조사해 보니까 스트레스를 주기 전에 비해서 스트레스를 주었더니 혈중 코티솔이 상당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완요법을 했더니 원래 기저치 정상치보다도 상당히 더 저하되어서 윤숙현 씨 같은 경우는 자꾸 야식증후군의 원인이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코티솔이 분비가 그 반응이 너무 높기 때문에 비만이 유발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과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최근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5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준 뒤 음식 섭취량을 조사한 결과 스트레스가 음식 섭취와 체중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높고 민감한 사람일수록 섭취한 음식의 열량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의 증가와 식욕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제작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스트레스를 준 실험군과 정상군의 일주일간 먹이량을 비교해보기로 했다. 실험 결과 정상군에 비해 스트레스를 준 그룹에서 섭취한 먹이량이 훨씬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발생된 스트레스 호르몬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는데 스트레스군이 2배 이상 높았다. 동물 연구에서 만성 스트레스를 받았던 동물들은 그 일반 시기는 많이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물들이 좋아하는 그 당분이 많거나 지방이 많은 음식을 주게 되면은 이런 음식들을 상당히 많이 이제 먹는데 그런 음식을 먹음으로써 동물들의 불안 반응이 많이 억제가 되고 또한 그 스트레스 호르몬들도 많이 줄어듭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볼 때 그 스트레스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심리적인 위안이나 또는 그 스트레스에 대한 나쁜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음식을 찾게 되고 특히 지방이 많거나 또는 그 당분이 많은 음식들을 많이 먹음으로써 실제로 비만을 일으키게 하는 하나의 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의 시상하부에서 스트레스를 인식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인자가 분비된다. 이 인자는 다시 뇌 하수체를 자극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신경 전달 물질은 다시 부신피질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만들어진다. 이 코티졸이 뇌의 공복 중추와 포만 중추의 균형을 깨뜨려 과식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스트레스에 따라서 많이 폭식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티솔이 올라가서 뇌의 그 중추의 바깥쪽, 시상하부 바깥쪽에 있는 섭식 중추를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폭식하는 걸 유발하지 않나, 또는 포만 중추를 억제함으로써 이 포만감을 못 느끼게 해서 자꾸 먹게 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체중이 급격히 증가해 한때 120kg에 육박했던 김숙희 씨. 현재 약 90kg으로 체중 감량을 했지만 여전히 비만한 상태다. 비만은 그녀에게 가장 큰 고민이다. 그녀는 병원 치료와 함께 운동도 하며 살 빼기에 노력 중이지만 지난 3년 동안 체중 20kg 이상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심한 요요 현상을 겪고 있다. 원인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힘들 때마다 폭식과 술로 스트레스 해소를 해온 것이 심각한 체중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처음에 직장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많았었어요. 어려운 일이 많았었는데 전혀 내가 예기치 않았던 방향하고 맞닥뜨려지니까 그때 아마 폭식도 많이 하고 가음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만에 20kg가 쪘었어요. 120kg으로 체중이 급격히 증가했을 당시 김숙희 씨는 복부 비만이 심한 상태였다. 특히 내장 비만이 심해
대사증후군 등 성인병의 발생 위험이 높은 상태였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몸에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화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호르몬 변화 중에 특히 코르티졸이라는 성분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많이 분비된 코르티졸 성분이 지방을 축적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지방 축적이 주로 일어나는 부위가 내장 쪽, 특히 복부 쪽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에 의한 비만은 복부 비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직장 스트레스의 위험성은 최근 발표된 연구 논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만성적으로 받는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한 병원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해 식욕 조절이 어려운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명상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변경혜 씨도 벌써 6개월째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식욕 조절로 15kg가량 체중 감량에 성공한 뒤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마음이 편해졌고요. 하고 나니까 매사에 일도 잘 되고 화도 좀 덜 내고. 체중 감량에 성공한 변경혜 씨의 가장 큰 변화는 식사 습관이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면서 과식하던 습관이 없어졌다. 식사량은 반으로 줄었고요. 식사 속도도 옛날에 먹던 빠른 거에 비하면 굉장히 늦어졌어요. 변경혜 씨가 식이 조절과 함께 병행한 것은 명상을 하며 걷는 운동. 퇴근 시간을 이용해 매일 1시간 이상씩 걷고 있다. 가벼운 운동은 체중 감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비만을 부르는 스트레스. 건강한 방법으로 해소하는 것이 비만 해결의 지름길이다. 우리 뇌는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 중 18%에 달하는 많은 양이 쉼없이 공급돼야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출혈성 뇌졸중은 뇌혈관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돼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흡연은 뇌동맥 경화를 일으키고 2차적으로는 뇌혈관에 손상을 주게 돼서 뇌출혈을 일으키는 것이죠. 특히 고혈압 환자가 위험한데요. 뇌졸중 환자의 70% 정도가 고혈압 환자입니다. 특히 뇌출혈에 의한 뇌졸중은 그 진행 경과도 매우 빠르고 아주 치명적입니다. 이 허승곤 박사의 뇌졸중 이야기, 오늘은 2번째 시간으로 출혈성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뇌혈관외과 교수 허승곤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출혈성 뇌졸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혈성 뇌졸중은 뇌출혈에 의한 뇌졸중입니다. 최근엔 고혈압 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90년대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 전체 뇌졸중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가장 많은 것은 고혈압성 뇌출혈이며 다음으로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주주막하 출혈, 그리고 뇌혈관 기형 파열로 인한 뇌출혈이 대부분입니다. 고혈압성 뇌출혈은 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직격 0.5mm 내외의 천공동맥의 파열로 발병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생활습관병과 흡연, 음주 등은 천공동맥의 퇴행 원인이 되며 60, 70대 남성에서 주로 발병합니다. 뇌손상은 곧 우리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뇌출혈의 위치나 출혈량에 따라 의식장애, 반신마비, 언어장애 등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출혈량이 많아 급격하게 뇌압이 상승되면 뇌 전체에 혈류장애를 일으켜 의식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뇌사 상태에 빠져 사망하거나 식물인간 상태로 평생 지낼 가능성이 큽니다. 고혈압성 뇌출혈이 가장 잘 생기는 뇌기저핵 출혈은 운동신경 주행로를 압박하여
반신마비를 일으킵니다. 시상출혈 및 뇌간출혈은 의식장애를 일으키고 사망률이 매우 높습니다. 고혈압성